정삼각형 18개를 붙여서 만든 도형입니다. 그림 좀 흐릿하죠? 이따가 진한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 정삼각형의 변을 따라 합동인 두 도형으로 자르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단 돌리거나 뒤집어서 겹치는 도형은 하나로 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배우는 단원명이 합동과 대칭입니다. 그래서 앞서 문제도 선대칭 물었죠. 대칭에는 점대칭도 있어요. 합동인 두 도형으로 잘라내는 방법은 선대칭이 되도록 잘라내거나 점대칭이 되도록 잘라내면 돼요. 자, 합동과 대칭, 대칭과 합동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도형을요, 그림처럼 선명하게 큰 걸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18개의 정삼각형을 편끼리 이어붙여 놨는데 이 도형은 선대칭 도형이기도 하고 점대칭 도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기에서 잘라진 모양에 보면은 두 도형 점대칭으로 잘랐죠.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점대칭 중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선을 잘라내야 됩니다. 점대칭 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선을 지나가면서 잘라야 됩니다. 점대칭의 중심이 여기 있고 변을 따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내야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요, 점대칭이기 때문에 한쪽만 그려주면 나머지는 180도 돌리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 꼭지점 잘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 돌리면 이렇게 해서 점대칭인 도형, 점대칭 합동인 도형 만들었어요. 한 가지 나왔네요, 그죠? 자, 여기서 시작해서 자르는 것은 이 선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옆에서 들어가 볼까요?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또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 닿아서 자를 수도 있어요. 또 볼까요? 여기 자르는 거 없네? 그럼 이 점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와서 이렇게 자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해요? 점대칭이 되도록 똑같이 그리면 되죠. 점대칭이 되도록 똑같이 가져다 그리면 되니까요. 이런 식의 모양과 밑에 모양 어때요? 합동이죠. 아니, 이럴 수. 여러분 참고서 문제집만 풀어봤잖아. 내가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라면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림을 주고 하루 종일 야, 점대칭 도형으로 잘라봐. 선대칭 도형으로 잘라봐. 그려봐. 이런 활동을 계속 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을 관찰할 거예요. 저 녀석은 그냥 질 수 없이 무대뽀로 마음대로 하네.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과감하고 용기는 있습니다만 수학을 하기.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거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친구를 봤더니 한참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분류를 해냅니다. 그런 걸 원한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는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자 생긴 모양이 똑같은가요? 예, 180도 돌려보세요. 위, 아래, 양쪽 모양이 합동인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것도요, 똑같은 식으로 잘라내야 되니까 이렇게 잘라내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모양, 아래쪽에 있는 모양 똑같이 합동인 모양이 나왔죠. 선생님이 여기서 시작해서 자르는 걸 구했고요. 이 점에서 시작해서 자르는 것을 구했어요. 한 가지가 나왔고 벌써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한번 잘라볼까요? 잘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자르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와서 밑으로 이렇게 자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다르게 하면 다른 토막이 또 나버리잖아요. 그래, 또 있니? 다른 길로 가면은 이 안이 조각 나버려서 안 돼요.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대칭 중심이 있는 변으로 잘라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양쪽 대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하면 대칭 이 점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랬더니 이쪽에 여기 혹시 앞에 같은 것이 있나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없어요.
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니까 위쪽 모양 이 모양이고 아래쪽 모양 180도 돌리면 역시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 점에서 시작하는 건요. 이게 아니잖아. 결국 여기서 시작한 것 같잖아. 그 다음은 나를 돌려버리면 이미 앞서 다 했기 때문에 돌리거나 어떻게 그래서 뭐 겹쳐지는 건 똑같은 걸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 다 했어요. 그래서 6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야, 그거 만만치 않다. 나 그냥 문제만 열심히 풀고 채점하고 동그라미만 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점, 대칭, 그리고 합동. 합동과 대칭 중에서 합동과 점, 대칭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100 이하의 4개의 자연수 중에서 2개씩 골라 평균을 계산하였더니 다음과 같았다. 제일 큰 평균은 96, 그 다음 제일 작은 것은 80입니다. 4개의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끔찍했죠? 아마 그냥 아무 숫자나 찍어서 운 좋게 맞춘 친구가 한 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찍지 마십시오. 임의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확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정도면 어렵지 않게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상당수 이미 중학교 공부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 기억, 니은 대신에 A, B, C, D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수의 가장 큰 수를 A라고 그러고 그 다음 B라고 하고 C라고 하고 D라고 하고 이와 같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수 A라고 하더라도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저게 96이라고 하는 평균과 91 그리고 90이라고 하는 평균 86,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85, 80이라고 하는 평균이 있는데 이들 평균이 각각 어떤 두 수의 평균인가라고 하는 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제일 큰 평균은 가장 큰 두 수의 평균이죠. 따라서 나 96은 2분의 A 플러스 B인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작은 평균은 제일 작은 두 수의 평균이니까는 2분의 C, 선생님 왜 초등학생 A, B, C, D 써도 되나요? 물론 안 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이제 곧 6학년이잖아. 이렇게 문자 사용하는 것이 이미 다 학습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뭐 A, B, C, D 영어 배우잖아요. 그렇게 표시할게요. 자, 그 다음에 91은요. 두 번째로 큰 평균이니까 B, C, 아니 A, C의 평균이네. 나는 2분의 A 플러스 C입니다. 85는 두 번째로 작은 평균이었기 때문에 CD 평균이 제일 크고 BD 평균, BC는 더 작은 쪽이니까 나는 2분의 B 플러스 D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90과 86은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BC 두 개의 평균이 어느 하나고 AD 두 개의 평균이 어느 하나의 값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놈이 90이라고 하는 것이 BC 두 개의 평균인 2분의 B 플러스 C였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놈이 2분의 A 플러스 D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그 반대로 2분의 B 플러스 C, BC의 평균이 86일 수도 있고 A와 D의 평균이 90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수라고 하더라도 100 이하라야 되죠. 이 중에 한쪽은 아마 제일 큰 수인 A 값이 100 이하가 아닌 경우이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제일 작은 수 D가 자연수가 아닌 것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이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선생님 뭘 구하라 그랬어? 제일 작은 수 D를 구하면 됩니다. D를 구하려면 A, B, C가 없어지면 돼. 그럼 우리 가만 봤더니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다 더하면 2분의 A, 2분의 A, 2분의 A.
2분의 A가 3개 있죠. 2분의 B, 2분의 B, 2분의 B, 2분의 B도 3개, 2분의 C도 3개, 2분의 D도 3개입니다. 따라서 이 6개의 평균을 다 더하게 되면 2분의 3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나를 다 더합니다. 다 더해서 가져다 표시하면 96 더하기 91 더하기 90 더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를 푸는데 자신 있는 친구만 덤벼들면 됩니다. 합을 구하세요. 그런 다음에 2를 곱해주고 3으로 나눠주면 A, B, C, D 합이 얼마인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얻어진 것이 A 더하기 B, A. 이 문제 풀고 이해하는 친구는 중간 계산을 좀 생략하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 이놈을 쪼르르 다 더하고 계산한 다음에 2를 곱해주고 3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러면 A, B, C, D의 합이 352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일 작은 수니까는 T를 구하면 되죠. 하지만 제일 큰 수가 100 이하의 수라야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볼까요? A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걸 한번 볼까? 이놈에 A가 없어요. 여기도 A가 없어요. 여기도 A가 없어요. 여기는 A가 있고, A가 있고, A가 있어요. 아, 눈치챘지요. 90, 85, 80, 3개의 수를 더해주면 2분의 B, 2분의 B가 2개, 2분의 D, 2분의 D도 2개, 2분의 C, 2분의 C도 2개이기 때문에 B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하는 것은 90 더하기 그리고 85 더하기 80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계산해주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요. 255가 나와. 오케이 되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BCD의 합이 255입니다. 그러면 제일 큰 수 A의 값은 352에서 255를 빼면 되네. 352 마이너스 255라고 했더니 97이 나왔어. 오케이. 100 이하의 수가 맞죠. 자, 그럼 그 다음 D는 그 다음 쌤 어떻게 구하죠? 야, A를 알았잖아. AD 들어간 것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 D를 이제 구할 수 있죠. A가 97이었고요. 그리고 D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놈을 둘로 나눈 값이 86입니다. 2를 곱해주고 97을 가져다 빼주면 D 값이 얼마인가 찾아질 거예요. 75. 옳지. 답이 나왔습니다. 와, 저 기분 좋아하는 친구, 미소 짓는 친구가 있네. 맞아. 나도 쌤하고 똑같은 저 방식대로 했어. 나는 이미 A, B, C, D 기호를 사용했어. 이 문제는 아무나 보지 마세요. 잘못하면 수학에 혐오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는. 나는 수학 진짜 잘해. 경시대에도 몇 번 참가해 본 적이 있어. 그러면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이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딱 이렇게 된 경우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물론 A, B, C, D의 합은 이렇게 되도록 일정하게 똑같습니다. 이와 같을 때는 요걸 찾기 위해서 A가 들어가 있지 않은 요놈 이 세 개의 수의 합을 구하면은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됩니다. 네, 2분의 B, 2분의 B, 2분의 C, 2분의 C.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수 A, B, C, D의 합을 구해주면은 251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B, C, D의 합이 251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A가 얼마 나옵니까? 352에서 251을 빼주게 되면 101이 나옵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됩니다. 따라서 답은
A가 97이고 D가 75가 되고 제일 작은 수는 75인 것을 찾아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곧 중학생이 됩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그리고 곧 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됩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앞에 두 수는 어떤 두 수의 평균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두 수도 어떤 두 수의 평균인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두 수는 어떤 두 수의 평균이냐?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그 각각의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하였더니 주어진 조건인 100 이하의 4개의 자연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A가 97, 제일 큰 수가 97, 제일 작은 수가 75임을 확인하였습니다.